이것도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가스를 흡수 처리할 때 쓰는 겁니다. 그렇죠? 위에서부터는 세정액, 처리액, 하고 싶어하는 처리액을 밑으로 분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처리해야지 될 대상가스를 아래로부터 보내면 우리가 그 흡수탑 중에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흡수탑 중에 충전탑 이외에 그냥 흡수탑이 있죠. 그러니까 액분산형이 있죠. 그건 뭐예요? 액분산형이라는 건 충전탑이 중간에 없이 그냥 액과 가스가 접촉해서 처리하게끔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얘의 액과 만나지 못한 가스가 유실될 가능성 혹은 바깥으로 그대로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해주는 거예요? 충전층을 만들어서 여기 안에 뭘 쌓아줘요? 충전물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충전물의 종류 중에 하나인 뭐 팔링 같은 것들, 그렇죠? 아사히링 이런 것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들어오는 가스와 처리액이 만나는 지점이 조금 더 명확해지고 좀 더 많이 만나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처리되는 가스가 나가고 그 다음에 처리된 폐액도 바깥으로 나가고 하는 것이 충전탑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었죠. 충전재 자체는 화학적으로 불활성이어야 합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불활성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에 막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가지고 여기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불활성이어야 하고요. 충전재를 규칙적으로 충전하면 불규칙적으로 충전하는 방법에 비해 압력 손실이 적어진대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쌓는데 벽돌 쌓듯이 하는데 충전재를 여기다가 넣는데 이렇게 쌓는 거랑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쌓는 거랑 약간 막 이런 식으로 쌓는 거랑 어떤 게 규칙적으로 보여요? 얘가 규칙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얘가 쌓인 곳에 액이 요 위로 통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통과하면 이거에 대한 압력에 대한 손실이 바깥으로 보내되는 압력의 손실이 얘보다는 좀 적죠. 그대로 잘 통과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압력 손실이 작다는 얘기는 그런데 그만큼 압력 손실이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효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얘기인 거고 압력 손실이 크면 클수록 효율은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여기에 부딪히고 못 나가고 막 여기에 손실이 생기고 그래갖고 물에 만나는 곳이 많으면 많을수록 압력 손실은 커진다는 얘기인 거고 압력 손실이 커진다는 얘기는 효율이 좋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충전재를 규칙적으로 충전하면 불규칙적으로 충전하는 방법에 비해서 압력 손실은 적어지는 거죠. 편류 현상이라는 게 있대요. 편류, 요 앞에 편이 그런 편파하다, 편애하다 할 때 그 편이에요. 류는 흐를 류예요.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편애해서 흐른다고요. 그랬을 때 그거는 탑의 직경과 충전재 안에 있는 직경의 비가 8에서 10보다는 위일 때 최소가 됩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들. 자주 나오는 거니까 8에서 10보다 위가 돼야지만 그 편류 현상 자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보통의 가스 유속은 부하점에서 유속의 70에 80% 조작이 적당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속은요. 범람점에 여기 지금 부하점이라는 것도 잘못되어 있지만 범람점의 유속 4에서 70% 40에서 70%의 조작을 해야지만 적당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흡수탑이 있습니다. 이 안에 충전물을 넣었으면 이게 충전탑이 된 거죠. 이해돼요? 이 안에 충전물을 집어넣어요. 어떤 것들? 팔링, 아사히링 이런 것들을 이 안에다 쌓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염가스 들어오죠. 얘네들과 맞닿아서 흡수시킬 용액들을 집어넣죠. 위에서. 얘네들이 이 충전탑 내에 있는 충전물 사이사이를 가스와 액이 접촉을 시키죠. 그리고 처리가 됩니다. 맞나요? 이거를 불규칙적으로 하면 할수록 압력 손실이 커집니다만 효율은 좋아지는 거죠. 단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유입되는 가스의 속도를 너무 빨리 해버리면 흡수액이 떨어지는 속도보다도 얘가 많이 올라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가 점점점 이 충전탑 내에 액이 쌓이는 거죠. 액이 점점 쌓여.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홀드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액의 보유량이 조금씩 차는 상태. 홀드업, 액의 보유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넘어서 이제 막 약간 넘치려고 들 때 그걸 우리가 로딩 포인트라고 하는 거. 얘가 부하점이에요. 부하점. 이제 가스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얘가 이제 넘실넘실 되는 거죠.
그리고 플로딩 포인트, 얘가 범람점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범람했다고요. 넘쳐 흘렀다고. 그렇게 되는 포인트 지점이 범람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통 가스의 유속은 어떤 때 적합하냐면 범람점에서의 유속 40에서 70%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시기로 했다? 범상치 않아. 범상치 않아. 이렇게 외우시기로 했다고요. 범상치 않아. 범람점에서 유속 범상치 않아 라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있는 수치가 잘못됐다라는 거 정답 4번 찾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 결국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뭔지 보세요. 레이놀즈 수입니다. 레이놀즈 수는 R는 로우의 D의 V의 뮤 이렇게 찾는 거였죠. 유체의 밀도, 그 다음 유체의 점도, 관의 직경, 유속. 그렇죠? 유체의 밀도, 그 다음 유체의 점도, 관의 직경, 유속. 이걸로 찾는 거였어. 자, 단 지금 여기선 이런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죠. 동점도라는 것은 점도를 뭐로 나누는 거예요? 밀도로 나누는 거. 그래서 얘를 뭐라고 읽어요? 누라고 읽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얘를 얘로 나눴다고 보면 직경에 V에 누 이렇게 표시해도 결국은 R2를 구하는 거랑 다를 바 없다. 이걸 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세요. 반경이 15cm래요. 얘는 지금 직경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2를 해야지 되는 거. 그 다음에 동점선 개수를 줬어. 얘가 누구? 동점선 개수. 얘가 얼마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의 제곱미터 퍼 세크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V는요. 속도 얼마 줬습니까? 유체 300m 퍼 미닛 으로 줬다고. 얘는 15cm니까 15 곱하기 2로 해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그럼 뭐 한 거야? 밀도를 줬어. 밀도 1.7g/cm. 함정인 거죠. 얘는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동점선 개수를 줬기 때문에 얘가 동점도고 동점선의 개수를 줬기 때문에 밀도를 여기서 고려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단 주의하실 거. 레이놀즈 수는 단위가 있다 없다? 얘 없죠. 그러니까 다른 단위들을 전부 다 맞춰줘야 된다는 거. 얘 지금 센티미터니까 미터로 바꾸고 얘 미닛이니까 뭐로 바꿔? 세크로 바꿔서 위아래 단위 환산시키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53번의 정답은 75,000으로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54번. 다음 집진장치 중 관성 충돌, 직접 차단, 확산, 정전기적 인력, 중력 등이 주된 집진 원리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기본 개념으로서 하는 거니까 여과 집진장치를 설명하는 거였죠. 자, 이거였죠. 여과 집진장치의 주요 포진 메커니즘. 큰 입자들이 있고 지금 여기는 기체의 흐름, 유선이라고 보는데 유선에 따라서 함진가스들이 오다가 얘의 관성력, 그러니까 얘는 유체의 흐름은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데 얘를 따라가지 못하고 관성력에 의해서 그대로 충돌하는 것들이 있다 그랬죠. 그것들을 우리가 입자가 직접 충돌했다 해서 직접 충돌해 한 것들. 잘 유선을 따라오다가 얘가 여과포라고 치면 여과포의 어깨를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달라붙게 되는 이런 걸 우리가 접촉 차단 혹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그래서 부착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확산이라고 하는 것 아주 미세한 것들이 기체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막 부딪히듯이 하다가 여기 여과포에 붙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산에 의한 포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으니까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관성, 직접 차단, 확산, 정전기적 원리에 의한 것들 무슨 집진 원리예요? 여과 집진 장치의 집진 원리였던 거죠.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55번입니다. 유해가스를 처리하는데 그 충전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 아까 봤었죠. 액분산형 흡수장치로 충전물의 충전 방식을 불규칙적으로 했을 때에는 접촉되는 면적, 여기서 말하는 접촉되는 면적은 가스와 액의 접촉 면적을 말하는 거고 불규칙적으로 했을 때 압력 손실이 커진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1번은 정답이 될 수 없고 충전탑에서 홀드업이라는 것은 액의 보유량이 점점 조금 차오를 때라고 말을 했어요. 탑의 단위 면적당 충전재의 양을 의미합니다. 잘못됐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흡수액에 고용물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전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용물들 같은 것들이 충전탑이 형성되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불소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어떤 충전탑을 활용하지가 않습니다. 일정량의 흡수액을 흘릴 때 유해가스의 압력 손실은 가스 속도의 대수값에 비례하기 때문에 가스 속도 증가 시 나타나는 첫 번째의 파괴점을 로딩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부하점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그럼 나타나는 포인트가 뭐예요? 플로딩 포인트, 범람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요 얘기예요. 불소 화합물인데 얘는 흡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세정장치 중 충전탑이 가장 적합하다? 그렇지 않다. 고용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 1번.